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예방진료소 이 현장인데요. 어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백신이 접종하다가 남을 경우 누구든지 접종 신청을 받아 접종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 평론가님 백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과 우려가 컸는데 그러면 지금 물량이 남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으로 남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느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로 접종되는 예방약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일부 조금 이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접종을 하기로 예약을 해놓고 현장에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약을 받은 기관 측에서는 그분이 오늘 접종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일단 예를 들어서 한 병에 10명이 맞는다고 치면 10명 단위로 예약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갑자기 안 오면 그렇다고 해서 그 1인분을 그럼 내일 써야지 이렇게 그냥 일단 보관하자. 그게 아니라 일단 병을 열었으면 한 6시간 이내에 다 써야 되고 아니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안 오면 결국 그날 그 약은 버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예비 명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이 지금 걱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주로 20대한테 나타난다고 하니까 30대 이상을 중심으로 예비 명단을 만들어 놓고 혹시 누군가가 이제 예약하고 안 오면 연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 예비 명단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당일날 현장에 가서 혹시 남는 약이 있으면 바로 맞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게 주로 젊은 층한테 조금 걱정의 여지가 있는데 중장년층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니까 중년층 이상의 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주변에 그 예방주사 놓는 기관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셔서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는 이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14,000여 개소로 지금 늘리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 한 진료소에서 한 명만 노쇼 이 백신을 받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곳에서 한 명만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10,000명 이상의 백신이 지금 폐기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평론가님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 이 실태가 어떻길래 이 정도 얘기까지 나옵니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네. 그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지금 공포증을 과장해서 엄청나게 위험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언론 보도만 보면 모든 연령대가 다 위험한 것 같고 세계에서 아무도 지금 어느 나라도 이거를 선진국 중에서는 안 맞는데 우리만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도록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유럽에서는 맞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연령대를 조정할 뿐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공포증을 가진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이 수치가 나온 게 있는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라고 하는 동의율이 93%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 여기는 81%대로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데 특수보건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경찰 소방관 뭐 사회 필수 인력 이쪽 분야로 가면 67% 65%대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하는 동의율이 의학 지식에 반비례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 많은 전문 의료진들은 맞겠다라고 동의하고 있는데 의학 지식이 조금 없는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네. 그래서 동의율이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인데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과도한 그 부작용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작용 우려가 있긴 있지만 연령대별로 다른 건데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분명히 맞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언론이 확실하게 보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무조건 무섭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려가 있는 건지 좀 요모조모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유럽 의학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코로나에 걸려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 발생률은 또한 연령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우리 목표는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조금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기피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과연 이게 가능할지 걱정인데 그래서 방역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당장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1차 목표가 1,200만 명 접종이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게 계획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백신 부도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당근책으로 그 백신을 완전히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감염자를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안 하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1차라도 접촉할 경우에 2주가 지나면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안 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방주사를 맞더라도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리긴 걸리는데 심해지지 않을 뿐이다. 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100% 확실한 건지는 그건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빨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회 안전성도 중요하니까 좀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젊은 연령대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고령층 중심으로 빨리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부작용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너무 엄격하게 진짜 부작용인지 따지지 말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폭넓게 보상을 해주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